제71화에서 로키가 가진 암말 열매의 정체가 마침내 그 베일을 벗었다. 그 능력은 세상을 불태울 듯한 압도적인 파괴력을 자랑하는 고대종, 아니 그 이상의 신화적 존재인 거대 화염뱀이었다. 인수형 모습에서 로키는 거인의 체격을 유지하면서도 양팔에는 강철보다 단단한 날카로운 발톱이 솟아나고 머리는 흉포한 뱀의 형상으로 변화하며 등 뒤에는 뱀의 왕을 상징하는 길고 거대한 꼬리가 요동치는 이형 모습이 된다. 더 나아가 완전한 동물형으로 변모하면 로키는 산맥조차 휘감을 수 있는 거대한 체구를 자랑하는 화염의 오로치로 변신하여 맹렬하게 타오르는 지옥불과 함께 전장을 지배하는 재앙 그 자체가 된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버지, 선대왕 하랄드의 죽음이었다. 로키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엘바프의 운명을 뒤틀어버린 원흉, 바로 세계정부의 그림자를 목격했다. 그날 로키는 고향 엘바프를 등지기로 결단했다.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고 세대정부라는 거대한 악을 타도하기 위해 복수와 반역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로키는 후회와 절망 속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세계정부의 뼈저린 분노와 증오를 품은 자들, 압도적인 힘을 가졌으면서도 갈 곳을 잃은 방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로키의 깃발 아래 집결했고 로키는 자신의 이름을 딴 최악의 무력 집단, 로키 해적단을 결성했다. 그들의 악명은 순식간에 뒷세계로 퍼져나갔고 새로운 반란의 상징으로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8년 동안 로키 해적단은 세계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이빨을 드러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정부 관련 시설을 습격했고 지나간 자리에는 잿더미와 막대한 피해만을 남긴 채 유령처럼 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움을 샀던 것은 로키 자신이 직접 전선에 나선 전투들이었다. 거대 화염뱀의 힘을 해방한 로키는 장렬하는 불길과 압도적인 거구로 해군 기지들을 차례로 잿더미로 만들었고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요새들조차 붕괴시켰다. 생존자들은 공포에 질려 이렇게 증언했다. 불이 포효하고 뱀이 세상을 집어삼켰다. 괴멸적인 피해가 잇따르자 세계정부는 로키를 특별 위험위협으로 규정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하나의 섬이나 조직을 멸망망시키는 수준을 넘어 세계정부가 쌓아 올린 질서 그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 것이다. 그리고 그 위험도를 증명하듯 로키에게 걸린 현상금은 무려 26억 베리. 그의 이름은 공포와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다. 저 화염의 뱀이 다시 나타나는 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6년 전 로키는 마침내 금단의 땅 성지 마리조아로의 진격을 결단했다. 세계의 정점을 향해 정면으로 성곤니를 드러낸 것이다. 그의 목적은 세계에 숨겨진 지배자 이무를 처단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다. 로키는 해적단의 진군을 명했고 거대한 선박은 망설임 없이 세계정부의 심장부를 향해 뱃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마리조아로 향하는 항로의 중간, 단 한 척의 배가 로키 해적단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것은 바다의 황제, 붉은머리 해적단, 그리고 선수에는 그들의 선장, 샹크스가 서 있었다. 샹크스는 검을 뽑지 않은 채 고요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로키에게 말했다. 돌아가라 로키. 지금 너의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그 충고는 오히려 로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로키는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띄웠다. 웃기지 마라 샹크스. 로키는 가슴을 펴고 천지를 뒤흔들 듯한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이미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나야말로 진정한 태양의 신이다. 지금의 나라면 이물을 치고 내 손으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어. 세계의 정점에 서는 것은 바로 이 몸이다. 로키는 샹크스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살기를 뿜어냈다. 방해할 셈이라면 길을 비켜라. 그렇지 않으면 네 놈이라도 죽이겠다. 그 말을 들은 샹크스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고개를 든 그의 눈빛에는 슬픔 섞인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런가? 그렇다면 여기서 너를 막을 수밖에 없겠군.
그것은 로키를 개죽음으로 몰아넣지 않기 위함이었고, 그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가 허무한 파멸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한 샹크스만의 자비였다. 사왕급의 두 해적 로키와 샹크스는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격돌로 돌입했다. 전투가 시작된 순간 로키의 모습이 기괴하게 변모했다. 뼈가 삐걱거리고 근육이 팽창하며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검붉은 비늘이 전신을 뒤덮었다. 손끝은 흉악한 발톱으로 변했고 척추는 기이한 소리를 내며 늘어나 거대한 뱀꼬리가 되어 대지를 내리쳤다. 얼굴은 완전히 뱀으로 변해 세로로 찢어진 동공이 먹잇감을 노려보듯 붉은 머리에 사내를 포착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4명을 두른 거대한 망치 묠니르가 들려 있었다. 로키가 한 걸음을 내디딘 순간 화염과 번개가 동시에 해방되었다. 악마의 열매 능력에 의한 장렬하는 불길이 소용돌이치고 묠니르에서 뿜어져 나온 뇌전이 하늘을 찢어발겼다. 두 힘은 서로 얽혀 하나의 거대한 재앙이 되어 일직선으로 샹크스를 덮쳤다. 충돌의 여파만으로 대지는 부서지고 공간은 일그러졌으며 시야는 흔들렸다. 하지만 샹크스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견문색 패기는 이미 수초 앞의 미래를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번개가 떨어질 위치, 불길이 퍼질 궤도, 로키의 다음 동작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을 파악한 샹크스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죽음의 폭풍우를 뚫고 나갔다. 다음 순간 샹크스는 로키의 사각으로 파고들며 반격에 나섰다. 패기를 극한까지 응축한 참격이 성광처럼 뻗어나가 로키의 흉부를 깊게 베어냈다. 장렬하는 피가 호공에 흩날리다 불꽃과 섞여 순식간에 증발했다. 로키는 즉시 몸을 비틀어 거대한 꼬리로 지면을 쓸어버렸다. 그 일격은 산의 사면을 깎아내고 바위 덩어리를 비처럼 쏟아지게 만들었다. 샹크스는 그것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고 착지와 동시에 다시금 검을 휘둘렀다. 수합, 아니 수십합. 참격과 화염, 번개와 패기가 격돌하며 전장은 원형을 알아볼 수 없게 파괴되어 갔다. 로키의 비늘에는 확실하게 상처가 늘어나고 있었다. 재생할 틈도 없이 새겨지는 열상. 그럴 때마다 로키의 분노와 초조함은 겹겹이 쌓여갔다. 이윽고 로키는 어깨를 들썩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것을 지켜보던 샹크스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일갈했다. 그 정도 힘으로 진심으로 세계를 상대할 셈이었나? 그 한마디가 로키의 이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분노가 폭발했다. 패왕색 패기가 솟구치고 화염이 하늘을 뚫을 듯 치솟았다. 다음 순간 로키의 몸은 더욱 거대화했다. 완전 수영, 섬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한 장렬하는 비늘이 겹겹이 쌓이고 뱀은 마치 태양처럼 타올랐다. 염사, 로키는 크게 입을 벌렸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응축되는 자결. 다음 순간 맹독을 품은 화염이 본류가 되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닿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도 모자라 부식시키는 불의 독이었다. 불똥이 호우처럼 쏟아져 내렸다. 샹크스는 즉시 후퇴했지만 폭염이 끈질기게 따라붙어 어깨와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피가 뚝뚝 떨어졌다. 게다가 그 거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뱀의 몸뚱이가 땅을 기고 하늘을 가르며 샹크스를 덮쳤다. 샹크스는 회피하고 칼을 휘둘러 막아냈지만 모든 공격을 완벽히 방어할 수는 없었다. 어깨에 열상,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것을 본 로키는 광소했다. 왜 그러냐, 샹크스. 이 몸 앞에서 떨고 있는 거냐. 하지만 다음 순간 샹크스는 피를 닦아내며 불적하게 웃었다. 뱀인가? 그는 자신의 애검 그리폰을 다시 고쳐잡았다. 유감이군, 로키. 이 검은 뱀의 천적이다. 돌연 그리폰이 이변을 일으켰다. 도신에서 폐기와는 다른 살아있는 생명의 구동이 전해져 왔다. 검이 살아있다. 그리폰은 악마의 열매를 먹은 검이었던 것이다. 다음 순간 그리폰은 형태를 바꾸어 거대한 새로 변모했다. 날카로운 발톱, 하늘을 뒤덮는 날개, 뱀을 사냥하기 위해 태어난 하늘의 왕.
그리폰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샹크스는 그 등에 올라타 하늘로 날아올랐다. 독수리는 급강하를 반복하며 상공에서 염사 로키를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것은 마치 뱀을 사냥하는 독수리의 형상. 흐아! 그리고 최후의 순간, 샹크스는 공중에서 도약하여 독수리의 등에서 단숨에 가속했다. 패왕색 패기를 극한까지 해방했다. 끝이다, 로키. 샹크스는 염사 로키의 정수리를 향해 낙하하며 검을 뇌척에 꽂아 넣었다. 패기, 충격, 의지, 모든 것이 한 점에 집중되어 폭발했다. 청금정상이 염사 로키의 단강과 차며 난 처절한 굉음과 함께 장렬하던 화염이 산산조각나고 번개가 사라지며 거대한 뱀의 육체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로키는 땅에 엎어졌고 그를 감싸던 불길은 완전히 꺼졌다. 샹크스는 검을 뽑아들고 쓰러진 로키 곁에 조용히 섰다. 힘만으로는 세계를 바꿀 수 없다. 샹크스는 로키를 제압한 후 그를 구속하여 엘바프 본토로 연행했다. 엘바프의 로키의 모습이 드러난 순간 거인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왕을 죽인 배주인. 그의 이름은 여전히 분노와 슬픔의 상징이었다. 로키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거인들은 중후한 해로석 사슬을 이용해 그의 거체를 엄중히 구속했다. 사슬이 얽히고 설켜 로키는 차디찬 엘바프의 지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엘바프의 장로들은 샹크스를 찾아왔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로키를 막을 수 없었을 걸세. 더 큰 파멸이 닥쳐왔을지도 몰라. 감사의 증표로서 그들은 하나의 열쇠를 샹크스에게 건넸다. 그것은 로키를 묶고 있는 사슬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이것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샹크스는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옆에 서 있던 자신의 옛 동료이자 전설의 해적 스쿠퍼 가반에게 그 열쇠를 건넸다. 샹크스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다. 가반 씨, 이 열쇠를 당신의 손으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가반은 무언인 채로 한 발 앞으로 나와 샹크스의 손에서 열쇠를 받아들었다. 묵직한 책임이 오가는 순간이었다. 열쇠를 건넨 후 샹크스는 가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언젠가 조이보이가 정말로 엘바프에 나타나는 그날, 그때 이 열쇠로 로키를 해방해 주십시오.